지난해 9월 3일 중국의 열병식 기억하십니까? 중국의 군사 대국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베이징에서 대규모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 대회와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박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 열병식에 대한 보이콧과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 참석을 해서 중국의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정에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인데요. 항장무검 의제폐공. 이 성어는 중국 진나라의 항우가 자신의 사촌인 항장에게 한나라 유방을 초청한 뒤에 그 앞에서 칼춤을 추다가 암살하도록 지시했다는 배경을 가진 한자 성어입니다. 즉, 겉의 명분과 실제 속셈이 다를 때 사용되는 말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중국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왜 이 성어를 빗대어서 표현을 했을까요? 왕이 외교부장이 말한 속뜻을 해석을 해보면 항우는 미국, 그의 사촌동생 항장은 우리 한국, 유방은 중국입니다. 자칫 우리나라를 미국의 수하 정도로 여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불만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된 대목입니다. 중국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바로 한반도 사드 배치 때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사드 배치였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북한과의 대화 해결만을 강조하면서 뜨뜻 미지근한 태도를 되풀이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했고 더욱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라는 고육체까지 꺼내들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침묵을 이어가면서 고강도 대북 제재 역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북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빌미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일 한미 두 나라가 사드를 서해안 쪽에 배치한다고 하면 그곳은 중국의 이른바 핵심 이역 지역이 됩니다. 산둥반도, 텐진, 대련 등 다레만 일대가 미국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략 잠수함이라든가 북해 함대의 주력 해상 전력이 대부분 이 해역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항장무검 의제폐공. 유방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항장에게 칼춤을 추게 한 항우. 이런 중국의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한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함께 아주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당 서기실 39호실에 상납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개성공단 자금 39호실 유입 정황 증거는 없다고 번복을 했는데요. 하지만 홍 장관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39호실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해외 북한 식당 제재에 나선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과연 노동당 39호실과 해외 북한 식당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소식은 나연수 앵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당 39호실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39호실이라는 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호 청사 9호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39호실은 1970년대 중반에 조직돼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했고 북한 최대 무역회사인 조선 대성총국, 대성은행 등 120여 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은 39호실의 자금을 활용해 당과 군 간부들에게 각종 사치품을 제공하며 충성심을 고취시키기도 했는데요. 노동당 39호실이 2012년도에 북한의
북한 대북 서식통이에요, 이게. 네. 거기에 의하면 김정은이 이제 또 당 자금을 한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게 군부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 자금을 관리하는 데가 통치 자금 관리하는 기구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만약에 설사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북한은 39호실이라는 다른 기구를 통해서 통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2012년 김정은이 39호실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위조 화폐와 마약 밀매 등의 범죄와 무기 거래 등의 자금 유입에 이 39호실이 관여를 했다며 39호실을 경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돈줄이 막힌 39호실, 김정은은 다른 방식으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9호실 산하 위장업체에서 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외에 나가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이 돈이 북한의 39호실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어제 한국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야 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130여 곳으로 여기에 파견된 종업원만 2천여 명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돈이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돈과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한 1억 달러 정도에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공관원이라든가 그 교포들로 하여금 이 식당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공고함으로써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북한 식당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 식당의 바가지가 심하다고 전해집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는 진짜 산삼이 들었다면서 산산수를 500달러에 한국에도 잘 알려진 들쭉수를 200달러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술의 실제 원가는 5에서 10달러입니다.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또 식당에서 팔고 있는 북한판 비아그라 역시 바가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끊으려는 정부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듯이 이번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뒤따르고 있습니다.